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토익에서 알쓰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 바로 이 토익이라는 시험은요, 매달 문제 은행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달 조금씩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되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문제들은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달리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달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을 미리 학습만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학습해서 점수를 보장받는다는 것. 그죠? 자, 이건 듣기만 해도 너무나 설레는 일인데요. 제가 그 포인트들 중에서 바로 50가지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부터 50개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그 포인트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응급토익 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달 출제되는 빈출 포인트, 오늘 그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명사의 격을 묻는 문제. 매달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대명사의 격을 고를 때는 여러분 스텝 2, 두 단계만 걸치시면 돼요. 일단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 받았는가에 대한 지시대상 파악은 일단 필요합니다. 자, 빈칸을 중심으로 앞쪽에서 Mr. Matthews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 call, 전화라는 뜻이 나왔죠? 그러면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대상은 사람일까, 사람이 아닐까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뒤쪽에 coworker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동료라는 말은 괜찮지만 그것의 동료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네. 사물도 동료들이 있나요? 서로 막 말하고 막 그러나요? 그런 거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지시 대상이 Mr. Matthew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일단 it과 관련된 보기는 제거. 나머지 두 개에서 격을 고르는 문제라면 여러분 명사 상당 어구 앞에는 따질 것도 없이 언제나 소유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is coworker. 그래서 우리가 두 단계겠죠? 지시 대상 파악을 하자 명사 앞에는 반드시 소유격을 쓴다. 자, 매달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부사의 역할과 자리를 묻는 어형 문제라고 나왔는데 약간의 함정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쪽에는 형용사 보어가 온다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부족한 토익 시험에서 비동사 뒤에 바로 형용사로 A번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토익은 항상 함정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의 앞쪽과 빈칸의 뒤쪽을 항상 같이 염두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was approved.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하나의 결합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 빈칸은요, 비동사의 보어 자리가 아니라 바로 approved, 바로 이 과거 분사의 수식어구 자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4개 보기에서 여러분 분사를 수식할 수 있는 어구 바로 누구일까요? 정답은 B번의 finally. 그죠? 네, 다음 B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사라는 것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명사가 아닌 모든 어구들을 수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장 가시면요, 너무 빠르게 고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나 오늘 다 맞은 것 같아. 그런데 성적 나온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빈칸의 앞과 뒤를 확인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명사의 역할과 그 자리를 묻는 문제. 매달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2번과 3번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 등 품사 등의 위치를 묻는 문제는 자주 빈출된다더라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품사에 대한 인식과 구별이라는 출제 포인트는 매달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앞쪽에 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원.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영어 단어는 진짜 모르셔도 제가 크게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원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바로 하나를 뜻하는 수량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쪽에는 하나에 해당되는 단수 명사만 정답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4개 보기에서 단어 뜻 몰라도 됩니다. 명사처럼 생긴 단어를 골라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C번에 보시면은 TION으로 끝나는 단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뭐 personality 사실 이런 거를 파악하면 사실 안 돼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제 얼굴만 보고, 그죠? 네. 제 얼굴만 보고 성격이 되게 좋을 것이다. 뭐 부잣집 아들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 성격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집이 좀 살긴 살아요. 아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품사 구별 문제에서는 여러분 뜻보다는 형태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가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뜻은 몰라도 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명사라는 품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만 아신다면 이 문제에서 정답은 고를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one definition. 답은 C번이고요. 자, 주의할 사항은요. 원 말고도 그 밖에 수량을 담당하는 형용사 아니면은 그 밖에 일반 형용사들이 나오고 빈칸이 뚫리면 다른 건 몰라도 명사처럼 생긴 단어를 골라낼 준비를 하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One definition. 그 밖에 또 TION 말고도 뭐 SION, NESS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생긴 이 뒤쪽에 어미들의 특징을 같이 공부해 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4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부사, 두 번째는 명사, 그렇다면 이제 형용사. 그죠? 네. 바로 서로 다른 품사들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결정적인 단서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빈칸에 들어갈 품사의 위치를 말해주는 단서는 항상 주변에 있다는 거겠죠. 자, 바로 빈칸 주변에 proposals are. 비동사가 나와 있고 빈칸이에요. 게다가 뒤쪽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형식 동사의 대표겠죠. 바로 비동사의 뒤쪽에는 항상 형용사의 보어라는 품사가 항상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면 됩니다. 우리 평소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I am young. You are old. 나는 어리고 너는 늙었어. 네,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 비동사 뒤쪽엔 항상 형용사적인 상당 어구가 등장한다. 정답은 B번의 original. 그죠? 답은 B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 역시 해석이 필요 없던 문제. 또 하나, 이 끝나는 단어들만 보고도 이 단어가 형용사적인 형태를 갖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하시면 효과가 좋겠죠. 그 밖에 또 뭐가 있어요? 뭐 OUS라든지, 그죠? 네, 뭐 IVE 이런 식으로 형용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어구들을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확장된 학습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종속 접속사. 제가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종속 접속사.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네. 바로 이 접속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시려고 많이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접속사는요. meaning words가 아니에요. 의미를 담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단어가 아니라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단어입니다. 그죠? 바로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function word라고 하죠. 그죠? 당신은 기능을 하기 위해 태어난 품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래가 조금 안 맞네요. 네.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네 단어가 접속사라면 양쪽의 절과 절이 연결되는 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the price of a few rose last week. 듣기만 해도 사실 저도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그죠?
연료비가 지난주에 올랐대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또? 또 올랐어? 네, 사실 그런 반응 많이 보이시겠죠. 자, 연료비가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단어로 따지신다면 the price of fuel rose. 그죠? 여기까지. 가끔 어떤 분들 여기 rose, 네, 장미값이 올랐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기르지 마. 자,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은 used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이 두 단어의 연결적인 논리성이 무엇일까요? 연료값이 올랐어, 대중교통 이용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원인 결과, 다른 말로 인과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보기에서 여러분 인과라고 하는 논리성으로 항상 연결의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를 골라내시면 되는 거겠죠. 누가 그럴까요? because. 그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because는 뭐였습니까? 때문에! 그죠? 네. 너 때문이야! 네. 때문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because가 무언이라고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품사는 접속사고 원인과 결과의 논리성으로 연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 그게 because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 응급 토익 들었니?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겠죠. 네,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because의 색다른 시야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인과 구조의 결정적 단서만 찾아내면 정답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because of, although, during.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이 문제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전에 because가 정답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벌써 까먹으셨다고요?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his supervisor was on sick leave. sick leave 하면 여러분 병이 나서 휴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병가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그럼 회사 못 나가. 그죠? 휴가 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나의 감독관 혹은 상사가 병가를 냈다. 약간 마이너스 느낌이 들죠? 뒤쪽에 Andrews라는 사람이요. entirely alone in the office. 그죠?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죠? 나 혼자. 그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밥을 먹고. 그죠? 나 혼자 네. 율동은 안 나올 것 같네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휴가를 냈으니까 혼자 있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경험했던 인과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죠? 선생님 정답은 because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엔 여러분 인과 구조를 나타내는 연결어가 A번과 C번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because는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접속사의 품사를 갖고 있지만 이와 동일한 의미의 because of는 전치사라는 품사를 갖고 있어요. 즉 해석으로 4개 중에 2개까지는 압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기능을 한번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여러분 동사에 있습니다. 주어 동사를 취할 땐 접속사, 동사가 없이 명사 상당 어구만 고를 땐 C번에 because of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동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금 전에 푼 문제처럼 답이 A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의미로 구별하시면 안 되고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점 구별한다 라고 하는 포인트 기억해 주세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동사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저는 지금 10년 넘게 그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프다고 해서 휴가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 11년, 12년 동안.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동사 뒤쪽에 형용사를 쓸 것인가 부사를 쓸 것인가에 대한 출제 포인트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동사의 형식을 묻는 문제다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겠죠. 여러분 이 동사는요. 뒤끝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사마다 이 뒤쪽에 누구랑 친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동사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동사가 나오면 뜻도 중요합니다만 이 단어가 몇 형식이고 그 뒤쪽에는 항상 어떠한 어구와 친하더라 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remain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뜻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네, 남아있다. 하지만 토익에서 필요한 요소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형식 동사로서 뒤쪽에 형용사를 보어로 잘 취하는 단어. 바로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remain을 보시면서 바로 정답으로 A번의 silent, 형용사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A번입니다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학습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동사를 외울 때 노트에다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동사 뒤쪽에 친한 단어들의 품사적 특징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remain silent. 답은 A번. remain은 이 형식 동사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관 접속사의 짝짓기, 짝일치의 문제는 한 문제는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ETS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점수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야 이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다 틀리면 좀 그렇겠지? 쉬운 문제도 몇 개 넣어놓자. 우리가 짝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뭐 소설 혹은 고전 작품 중에서 선녀와 하면은 여러분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선녀와 누가 사냥꾼이래요. 선녀와 나무꾼이죠. 선녀와 사기꾼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미녀와 야수가 되겠죠. 근데 미녀와 금수 이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A와 B라는 단어가 항상 자주 연결되는 그 상관 접속사들의 짝을 미리만 알고만 계신다면 그냥 눈을 감고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4개 보기에서 누굴 고를지는 뒤쪽에 짝으로 누가 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뒤쪽에 5월. 평소에 5월랑 친했던 단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정답은 either A or B. 너무 간단하죠.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그 소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3초. 저 같은 경우는요. 시험장 가서 보기를 보는 순간 상관 접속사의 짝일치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건 반사가 아니고 무조건 반사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망치를 가지고요. 무릎을 탁 치면은 머리에서 인지하기 전에 먼저 무릎이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있다가 탁 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기를 보시는 순간 5월 네.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있는 거지. 그만큼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과 짝이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사와 대명사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성, 수.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과 여성과 중성, 그 다음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사람인지 사물인지 여러 가지 그 일치성을 묻는 문제를 토익에서 출제하겠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치성을 따지는 문제에서는 일단 여러분 뒤쪽에 있는 단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board meeting. 보드 미팅이 무엇인가요? 보드 타면서 회의하는 겁니까? 다 하면서 어땠어 김 과장 뭐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설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네, 이사회입니다. 막 그 높으신들 모여갖고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보드 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회라고 하는 그 회의가 있다면 회의에 담당하는 이 앞쪽 단어는 누구였을까라는 거 있죠? 사실 딱 듣는 순간 저는 회사가 떠올라요. 기업이 떠오릅니다. 큰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 등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올 것을 예상하시고 그 예상치에서 첫 번째 단어를 봤더니 company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the company's board meeting.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쓰는 거. 그거 언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건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익, 응급 토익 담당 강사 이용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요, 제가요, 이런 식으로 이용제를 저라고 하는 단어로 대신 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안녕하세요, 응급토익 담당 강사 이용재입니다. 용재는요, 용재가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목 나갑니다, 진짜.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한번 나온 단어는 반드시 대명사를 통해서 대신 받는 형태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board meeting. 높으신 분들 모여서 하는 회의니까 이런 높으신 분들이 있는 장소는 컴퍼니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단어를 받을 때 쓰는 단어. 그리고 단수라는 거 보이시죠? It's board meeting. 답은 A번이에요. 다음 10번. 자, 하나의 절에는 반드시 하나의 동사가 있다라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마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핫도그를 하나 먹으면 적어도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나요? 하나의 소세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라면 중에서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라면 있죠? 네. 그 라면을 먹으면 한 개의 다시마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물론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겠죠. 그 문제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고민하실 것은 토익에서 반드시 하나의 센텐스를 준다면 제일 중요한 문장 성분이 여러분 주어 다음에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확인해 볼게요. According to 전치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주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빨리 구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 아닌 단어가 여기까지 왔네? 라고 해서 제거해 주신 상태에서 The project manager 주어 나왔고 빈칸 뒤쪽 아무리 봐도 동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신다면 이제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일 것이다. 그래서 4개 보기 중에서 동사를 나타내는 단어 A번과 B번이 있죠. 그런데 주어가 manager 단수니까 A번처럼 복수동사를 쓰면 오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통해서 수와 상관없는 알맞은 정답을 골라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 문제 해석했습니까? 아니죠. 빨리 주어 아닌 단어를 제거하고 주어 찾고 나서 바로 동사 찾지 마시고요. 동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동사를 고르라. 다만 수일치에 유의하자라고 하는 이 스텝 바이 스텝에 제가 정답에 접근하는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따라 하신다면 이런 문제 반드시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달 100% 출제되는 50가지 포인트 중에 오늘 10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40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토익 RC의 이용재였습니다.